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또 대선 토론이 있었죠. 네. 국민의힘 대선 토론을 본다고 좀 늦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시간 외의 가격에 선언을 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 외에서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하게 따라잡지 말자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테마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인선이 누나나 KC 코트레일 이런 종목들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일단 사장님께서는 KC 코트레일을 보유하면서 제 바가지를 엄청 긁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외신입니다. 자, 테크 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스닥이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하고 있고, 그 차이나 그로스라고 하죠. 차이나 성장률에 우려가 좀 보이고 있답니다. 발표가 됐는데 수치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제 지부진한 거 아니냐, 세계의 공장인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좀 약간은 의미 없습니다. 이거 중국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신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일 프라이스가 이즈하고 있다. 오일 프라이스가 진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US 팩토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US의 공장 데이터가 떨어져서 오일 가격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성립하지 않겠죠. 오일은 지금으로서는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추가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에. 이코노믹 그로스. 자, 경제 성장률. 좀 약간은 좀 우려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고요. 스탁 인덱스라고 합니다. 니어 플랫. 자, 평평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횡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차이나 그로스 데이터. 지금 중국 성장률이 계속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5년물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채권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팔고 있다는 거겠죠. 네, 팔고 있다. 자, 유로피안 스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럭셔리라고 하면 럭셔리, 그 고가품, 그러니까 루이스 비통 뭐 이런 애들이 별로 실적이 좋지 않더라. 지금 이제 뭐 소비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칩 쇼티지, 허리케인. 자, 뭐 지금 허리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칩 부족 현상이 있어서 US 매니팩처링, 자, US의 생산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겠죠. 일시적인 거. 칩 쇼티지라고 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겁니다. 자, 내신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했답니다.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어찌 보면 재료 소멸로 볼 수 있습니다. 호재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한 ETF가 승인이 됐다는 거죠. 이제 뭐 더 이상 나올 호재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횡보 정도로 여겨집니다. 저는 여기서 급등하면 또 다른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그 대장주죠. 대장주. 비트코인 시총이 그 가상자산에서 1등입니다. 얘가 쭉 끌어올렸잖아요. 이제는 또 알트코인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열풍이을, 마이네임, 한 엔터 스튜디오 산타? 스튜디오 산타인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맞죠? 예. 상한가를 갔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테마죠, 테마. 예, 이건 좀 단기 테마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주가 부양 외면에 집단 행동 나서는 소액주주. 셀트리온 좀 시끄럽네요. 예.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커졌다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 성장이 무너진 중국이다. 제가 지금 코가 막히네요.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코 한 번만 가다듬고 갈게요. 여러분들도 뭐 한번 푸세요. 예, 아침이잖아요. 거의 다 아침에 보실 건데 물도 한잔 하시고. 자, 5% 성장이 무너진 중국, 마땅한 카드가 없다. 자, 중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 케이스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중국 최근에 많이 때렸잖아요. 규제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도 때리고 뭐 난리 났었죠. 거기에 지금 부동산도 때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중국 경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의 연임에 좀 약간 명분이 좀 사라지죠. 잘 살아야 되는데 공동부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동부유가 그 다 끌어내려 가지고 잘 살자, 약간 이런 개념도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해야지 다들 만족하는 거고 모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약간 블랙스완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소형 아파트 값도 올해 20% 급등, 서민 주거 사다리 흔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한테 이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값은 언제 떨어지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랄까,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가격이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올라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이 풀렸죠. 예,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돈이 많이 풀렸는데 뭐 주식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투자자들도 올라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주택인 거고 그 외에 뭐 그다음 구리 보세요. 예, 석유 보세요. 뭐 두세 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값도 두 배까지 안 올랐잖아요. 뭐 길게 보면 두 배 올랐지만 최근에 그 이슈, 예, 코로나 이슈 이후에는 두 배 안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왜 그 돈이 풀려서 올랐다. 오케이. 근데 왜 계속 오르냐? 지금도. 라고 하면 공급이 잠겼습니다. 공급이 잠겨버렸어요. 재건축도 약간 제재하고 있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푼다고 하죠. 그건 뭐 논외니까. 공급이 잠겨 있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팔지 않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가 크다 보니까 공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양도소득세 등등 이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겠죠. 그때 주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집은 떨어질 일이 없죠. 예, 안 팔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GDP가 예측은 5.2%인데 5%가 꺾였다는 거죠. 중국이 이제 적신호가 들어온 거죠. 적신호가. 중국 산업 생산도 떨어졌습니다. 예,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필두로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좀 집중해 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 관련된 일정이 많다는 겁니다. 코가 막히니까 말이 꼬인다. 아하. 지금 또 물 마시면 시간이 좀 지리해지죠. 오늘 주제가 간단합니다. 좀 제가 늦었어요. 자, 코스닥 그 하루 흐름 정리하고요. 코스피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악재 호재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냥 한번 화면 멈춰 보시고 좀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장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건 거시적인 관점의 그 악재 호재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마이네임 개봉 뭐 이런 거는 넣지 않아요. 한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 오늘 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갭을 결국엔 메고 가는 흐름이었죠. 전체적인 일본 흐름은 뒤에서 보고요. 자, 보시면 당초에 막 떨어졌잖아요. 저 장초에 잠깐 봤거든요. 궁금해서. 장초에 봤는데 막 미친 듯이 떨어지잖아요. 이건 뭐 각도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보시면 누가 그랬죠? 네, 누가 그랬어 이거. 연기금하고 기관이 그냥 팔아 제꼈습니다. 금융투자는 어차피 단기입니다. 3일 연속으로 들어왔죠. 이제 좀 팔고 나갈 겁니다. 요때 외국인이 받치고 올라가면 지수가 좀 튼튼해요. 그런 게 좀 보여지죠. 예, 외국인이 좀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면 조금씩 받죠. 예,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이거는 약간 선물 트레이딩의 그 매물 교환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그렇게 하락하다가 그 기관의 매도가 좀 주춤해지니까 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양시장 모두 개인이 샀다고 하지만 개인은 그냥 사진 것 같고요. 시장가로 사는 건 외국인으로 좀 여겨집니다. 기관은 오늘 좀 파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간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계속 지켜보시면 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애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애들이 단타를 치고 있냐? 그렇진 않고요. 콜옵션, 풋옵션에 대해서 해지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물량이다. 그러니까 뭐 기관이 매수를 잡혔다고 해서 기관 매수, 이제 시장 뭐 상승으로 돌아서나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코스피 상황을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갭 상승 이후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갭을 메우고 갈 거다. 일단 처음부터 하락 이후에 단기적인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자, 지금 2주 정도 하락했죠. 자, 이거는 일단 저희가 제대로 봤죠. 그 다음에 갭 하락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요 지지선을 그은 다음에 갭 상승이 일어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대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 갭을 지지해 줄 거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거예요. 전혀 문제 없죠. 시장을 불안하게 볼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아주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ETF도 숫자에서 요 단기적인 수익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뭐죠? 횡보한다. 네, 횡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 최소 횡보만 해도 제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승을 하면 시나리오를 바꿔야겠죠. 제가 왜 그 횡보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대로 지켜봐야 될 게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다는 거죠. 요렇게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잖아요. 갭 떨어지고 갭 상승했으니까 여기는 섬이 됐잖아요. 그 섬갭, 아일랜드 갭입니다. 아일랜드 갭이 발생해서 여기는 정말 튼튼한 지지선이 될 거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서 여기를 위협하기 시작하면 물량이 쏟아질 겁니다. 그거를 좀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거다. 만약에 한국 시장만에 악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거다. 일순간에. 근데 그 복구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장 튼튼한 게 증시 주변 자금이 아직 140조가 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봉을 보면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망치형 캔들이 발생했는데요. 자, 밑꼬리인데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왔죠. 지금은 이 밑꼬리에서 거래량을 발생시킨 거잖아요.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 지금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밑꼬리에서 발생한 겁니다. 밑꼬리에서 발생한 거래량이고, 이거는 강력하게 지지선을 더 탄탄하게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시장은 최소 횡보할 것이다. 횡보를 못하고 이 갭을 깨고 내려오면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를 상승하면 그때는 다시 타진해보자. 계속 급등하진 못할 거다. 왜냐? 이동평균선이 벌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레버리지 투자했던 거 지금 여기서 그냥 바닥 누구인가 계속 보여주면 뭐 의미 없으니까요.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선언 등 테마주 기승.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밤이 깊어지니까 정신이 좀 아마득합니다. 임기 막바지긴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흐름이 탈탄소 분위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속화를 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탄소 중립, 또 간만에 또 대통령 목소리 해볼까요? 탄소 중립에, 이 정도만. 국가 명운 달렸다. 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한다. 이건 다음 정권이 바꿀 수도 있겠죠. 정권을 이어간다면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탄소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약간 좀 같이 주장을 했거든요. 아무튼 탄소는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한 우리 주식시장에서요, 테마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지금 시간외를 보면 세 가지 종목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린케미칼이 지금 누가 뭐래도 좀 대장주죠. 대장주. 자, 한번 보실게요. KC코트레일, 이거 사장님 포트죠. 사장님 포트. 사장님께서 이거를 요쯤에서 잡았습니다. 요쯤에서. 이거 실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라서 이쯤에서 저를 아주 닥달을 했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냐? 언제 팔아야 되냐? 응? 야, 맨날 누구인가 하지 말고 빨리 팔 때를 알려달라.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지 상승했다고 해서 팔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진짜 날 속였어 이러면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뜨면서 시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내일 상승할 때 기분 좋으시겠죠. 아무튼 KC코트레일은 환경 관련주라서 상승하지만 대장주는 아니다. 현재로선 그렇다. 한쪽 홈데코도 상승을 했는데요.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린케미칼이 누가 버려도 대장주입니다. 왜냐?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대가 없습니다. 물리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정을 보였는데 되게 재밌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들 보면 얼마 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정보는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지금 요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모든 정보가 비밀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탑 시크릿이 붙어 있어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소문이 안 날까요? 우리 빼고 다 아는 거죠. 아무튼 그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거래량이 터져서 상승했다. 조정을 보였다. 자, 그럼 그린케미칼은 한동안 상승할 수 있겠죠.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따라잡지 못합니다. 지금 근데 KC코트레일은 전고점이 여기에요. 약간 상승의 제한이 있겠죠. 한솔홈데코도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횡보권 하단에서 트랩 스윙 발생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KC코트레일하고 한솔홈데코는 여기 전고점을 뚫을 때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뚫을 때. 그린케미칼은 조정 보였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라잡을 타이밍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갭 상승 이후에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고 크게 흘러내린다면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관련주는 길게 보되 단기적으로 따라잡아서 마음고생하지 말자. 근데 사실 이 관련주들은 지금 물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려도 빠져나갈 상황은 반드시 발생한다. 왜냐면 이렇게 선언했는데 한 번에 끝날 만한 테마는 아니잖아요. 이 기사만 기다리고 요런 거래량을 발생시켰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정보에 의한 작전들이죠. 이거는 정보가 이미 돌았고 그걸 기반으로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요 탄소 중립 관련은 지속해서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랑 컨텐츠 관련주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에 뭐 난리가 났죠. 미국은 뭐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찍고 이러고 있죠. 그다음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KEC가 있습니다. KEC. 요 두 종목을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요거 말고 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뉴라는 종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좀 기억 속에 사라진 종목이었는데 웬걸 뉴라는 그 종목의 위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때까지 트래킹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뭐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KEC 전력 반도체, 전기차 부품 관련주가 몇 개 있습니다. 똑같죠. 예, 지금 전고점 부근입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상한가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내일 만약 갭 하락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를 뚫을 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전고점을 뚫을 때, 오늘 좀 뚫긴 했지만 내일 갭이 뜨면 더 이상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 보일 때 여기서 잡을 수 있겠죠. 예, 요 돌파 매매 관련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 이해할 거예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발생하죠. 요런 그 테마 관련 작전주들은 보시면 유의미한 거래량이 상승 전에 많이 발생합니다. 요때는 모르죠. 왜냐?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 발생했죠. 거래량 발생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발생했죠. 여기서 거래량 발생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사람들이 다 손절하는 겁니다. 에이씨, 그럼 망했다. 이때 뉴스 보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게시판 가보면 뭐 문상 왔습니다. 뭐 육개장 내와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살 수가 없다 함부로. 근데 나중에 오르고 나면 박수 치면서 아 그랬구나. 이게 작전주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엔 꽤 긴 기간 동안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바이오 관련주들도 하락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게 이런 흐름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많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바닥을 잡고 거래량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래량 보고 들어갔다간 한동안 호되게 혼났겠죠. 자, 그리고 쭉 올랐다가 그 상승분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 손절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건 누가 보래도 원형 바닥입니다. 자, 그럼 선을 긋죠. 전고점 돌파할 때 좀 약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두 가지 테마는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리플, 도지, 이더리움 전부 다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 관련으로 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이 마무리되면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갈 거다. 그때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 두세 달 가지고 있었죠. 네, 두세 달. 주제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미증시는 이제 거의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데드캣으로 보입니다. 데드캣 정도. 미증시 바이오가 떨어지고 있는데 부스터샷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다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하락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중동 쪽에 이슈가 발생해서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전 10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타진해 볼 겁니다. 뭐 하락한다고 바로 매수할 건 아니고요. 지금 원달러가 약간 불안합니다. 요거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경계해야 됩니다. 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으로 그 매수를 타진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삼성전자는 뭐 거의 보합으로 끝났죠. 예, 보합으로 끝났죠.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 지금 3시가 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잠이 최고입니다. 제 소원은 항상 오랜 잠을 자보는 겁니다. 오랜 잠. 그렇다고 뭐 평생 자면 안 되겠죠? 예. 이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100년이 걸리더라도 열심히, 아니 100년까지는 안 되겠다. 100년은 죽겠네. 아무튼 열심히 하면 좀 언젠가는 보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책을 많이 사왔는데요. 경제 관련 책을. 이걸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대상은 역전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샀습니다.